첫 번째 이야기. 월요일 저녁 퇴근 후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때 집에 초인종이 울려서 아내는 잠에서 깼다. 아내는 당황한 채로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남편이 서 있었다. 열쇠를 두고 왔나 싶었지만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남편이 꿈에서 말했던 경고를 떠올렸다. 아내는 생각 끝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물었다. 누구세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아내는 단호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은 문을 부수듯이 치기 시작했다. 그 광경에 아내는 경찰서에 서둘러 전화했다. 아내는 숨이 막혀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간 그 순간 아내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해석. 남편의 목이 베어져 머리만 나뒹굴고 있었다. 강도는 남편의 머리를 들고 연기를 한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직이야. 나는 아내를 향해 불만을 내뱉었다. 여자들은 왜 이리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걸까? 이제 곧 끝나. 서두르지 마. 미사코야, 왜 이렇게 요란이니?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확실히 난 성격이 급하다. 기다리다 지쳐서 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어느새 딸이 조용해졌다.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놀라시지 않으실까? 손녀를 보시자마자 싱글벙글 하실 거야. 아내가 내 목 주위를 가지런하게 해주었다. 목이 약간 조이는 것 같아. 사랑해. 뭐야, 갑자기. 왜 부부잖아? 아내는 시선을 내리며 수줍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말 몇 년 만일까.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갈까? 우린 발 밑에 놓인 의자를 찾다. 해석. 딸아이를 두고 부부는 동반 자살을 한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이 서린 저녁, 푸른 공원은 한 아이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 아이는 무심하게도 흙장난에 빠져들어 계속 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어두워졌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싫어. 계속 흙장난 하고 싶어. 바쁘기 때문에 안 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제 곧 어두워져요.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 밤에는 늦게까지 흙장난 했잖아. 어머니는 아이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 순간 공원의 분위기가 어둡고 차가워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라, 봤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밤도 장난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아이의 어머니는 웃음이 갑자기 바뀌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았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더는 웃지 않았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속삭였다. 왜? 급장난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 해석. 아이의 엄마가 아빠를 죽여 흙에 묻었고 오늘 밤에 아이도 죽여 흙에 묻는다는 뜻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독서실에서 공부를 끝낸 뒤 꼭두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무언가 쿵소리가 나더니 통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집에는 엄마밖에 없어서 걱정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엄마와 세트로 맞춘 휴대폰 열쇠고리가 미끄러지듯 땅에 떨어졌고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해 집으로 뛰어갔다. 도착한 집은 조용하게 텅 비어 있었다. 집불을 꺼져 있었고 멀리서 엄마가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쿵소리 나면서 전화가 끊기던데. 휴대폰을 떨어뜨리면서 배터리가 분리됐었어. 걱정할 필요 없어. 어서 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내 휴대폰 어디 뒀어? 무슨 소리야? 어제 새벽에 엄마랑 통화할 때 폰 들고 있었잖아. 그러자 엄마의 표정이 찡그러졌다. 뭔 소리야? 새벽 언제? 어제 일찍 잠들었는데.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농담하지 마. 장난치는 거지? 얘가 아침부터 장난은 얼어 죽을. 손을 떨면서 나는 엄마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내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다. 방에 들어가 보니 엄마의 폰은 내 침대 베개 밑에 있었다. 엄마가 폰 여기에 뒀어? 라며 내가 말하자 엄마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너가 어젯밤에 엄마 폰 필요하다며 가져갔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이 죽을 듯이 몸 전체를 감쌌다. 해석 엄마는 일찍 잠들어 새벽에 딸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새벽에 딸과 통화를 한 엄마는 누구며 엄마의 폰을 가져간 딸은 누구였을까? 5번째 이야기. 한 연인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산으로 떠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비는 점점 거세져 갔고 안개가 산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별장에서 휴식을 취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비가 더욱 강해지는 가운데 여자친구는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심하게 다쳐버렸다.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제외한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은 사람을 데리러 간다며 산을 내려갔다. 그녀는 혼자 산속에 남게 되었고 어두워진 산에서는 더욱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갔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남자친구를 제외한 그의 친구들만이 돌아왔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행방을 묻자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불안한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람을 찾으러 가다가 그 녀석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 말에 여자친구는 충격을 받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는 눈물을 멈추질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남자친구의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여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말렸다. 안 돼. 가지 마. 분명 귀신일 거야.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만신창이가 된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달아났다. 여자친구는 당황스러웠지만 따라 뛰었다. 뒤돌아보니 별장에서 나온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이 그 둘을 쫓아오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더욱 빠르게 달렸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자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해석: 남자친구는 친구들의 말처럼 절벽에 떨어져 사망했고 귀신이 되어 여자친구를 찾아와 절벽으로 떨어뜨렸다. 6번째 이야기. 한 여고생이 야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피곤해져서 욕실에 불도 안 켜고 얼굴만 씻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새벽 1시 56분이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간 여고생은 피로한 몸을 달래기 위해 뜨거운 물을 기다리지 않고 찬물로 바로 씻으려고 세면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고생은 불을 켜고 확인하려는 찰나 자기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차 싶었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석: 누군가 수도꼭지를 손으로 막고 있어서 수압의 옷이 젖고 있었다. 마지막 이야기. 집에 한 꼬마가 혼자 있었다. 그러던 중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꼬마야, 혹시 너네 엄마 있니? 아니요. 없어요. 엄마는 장보고 오는 도중 괴한에게 죽었다. 그럼 혹시 너네 아빠 있니? 아빠는 집에 오던 길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럼 혹시 다인의 집이니? 아니요. 아닌데요. 그래. 착각했구나. 미안. 해석: 그 아저씨는
사실 그 꼬마네 가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집을 착각해서 꼬마의 부모를 죽인 것이다.